정말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는데도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탓하며 이혼을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아찔함을 느낍니다. 제 이름은 지은 올해 32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결혼 3년 차의 아내입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남편 도시락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 오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늦는다고 메시지 하나쯤 남겼을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글귀. 당신 남편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여자랑 있습니다. 장소가 궁금하다면 알려드릴까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조명 속 남편의 뒷모습과 그 옆에 앉은 낯선 여자의 얼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휘청거리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어디 있었어? 그러자 남편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식 있었어. 왜? 의심하는 거야? 그 눈빛 속 뻔뻔함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그 사진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몰래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마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차라리 그 광경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따졌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진도 봤고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네가 나를 너무 옥죄니까 그런 거야. 맨날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가 숨 좀 쉴 수 있게 해줬어야지.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잘못은 분명 남편에게 있는데 도리어 제 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장모님께 알리자 장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남자가 잠시 눈 돌릴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아내로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니니? 내가 봐도 네가 너무 답답하게 굴었어. 그러니까 주현이가 바람을 핀 거지.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며느리로 맞이했던 장모님이 제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군요. 분명히 진실은 제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낼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제 손에 쥐어진 단 하나의 무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모님과 남편이 몰래 주고받은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태도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장모님은 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의 시선을 끄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과 달리 속은 차갑고 계산적인 분이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장모님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고 명절이면 직접 손목을 잡고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니까 자주 보자 라며 웃으셨죠. 그때 저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제가 본격적으로 며느리라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장모님의 말투와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날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던 제게 장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며느리는 힘들어야 진짜 며느리지. 그래야 우리 집안도 잘 굴러가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 주현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걸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늘 저를 배려하고 퇴근 후에는 제 직장 앞까지 데리러 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웃음은 점점 줄어들고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전화기를 붙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니 힘든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기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에게 예민하게 굴었고 제가 한숨만 쉬어도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제 부모님을 향해 불쾌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셔?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에 충실해야지. 그럴 때면 저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을 존중하려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은 정작 제 가족을 하찮게 대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변화를 부추긴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늘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남편에게는 귀에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주연아, 네가 집안의 기둥인데 지은이가 널 제대로 받들어야지.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조금 눈 돌린다고 뭐라 할 자격은 없을 거야.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남편의 잘못을 감싸고 오히려 저를 문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을 때 저는 장모님이 적어도 한 번쯤은 제 편에 서 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주현이가 잠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다고 해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건 가정 파괴야. 지은아, 넌 아내로서 참을 줄 알아야 해. 남자가 여자를 밖에서 만나는 건 흔한 일이야. 근데 네가 못 참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제 장모님일 수 있을까? 남편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저를 이혼의 원인으로 몰아가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웠고 장모님은 마치 판사가 된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신문하듯 대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건 사실 아니니? 밥은 제때 했니? 남편 기분은 잘 맞춰줬니? 네가 부족하니 주연이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나에게 있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 손에 쥐어질 작은 USB 녹음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태연히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음소리 손끝에 스치던 그 친밀함, 모든 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외도 사실,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지은아, 남자란 원래 바람 한 번쯤은 피우는 법이야. 근데 그걸 문제 삼으면 가정은 금방 무너져. 네가 참고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덧붙였습니다. 사실 말이지. 내가 봐도 네가 너무 답답하게 군 게 문제야. 남자는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러니 주연이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거 아니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정리라니요. 그 말은 곧 이혼을 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분명한데 모든 원인을 제게 돌리며 내 탓이니 네가 물러나라는 식으로 강요하던 장모님의 태도는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려야 하지? 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지? 제 마음속 질문은 끝없이 맴돌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하듯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가 유난을 떨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문제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 단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차리던 남편이 장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저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늘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곤 했습니다. 주연아, 내 말이 맞아. 지은이는 아내로서 많이 부족해. 내가 봐도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 순간들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것 같은 고립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는 희미한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라는 믿음이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리라는 막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저는 장모님과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저 몰래 속삭이던 두 사람의 목소리. 장모님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주연아, 네가 바람 피운 건 내가 덮어줄 테니 지은이 탓으로 몰아가자.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집안 체면도 지켜지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눌렀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고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 대화만 잡아낼 수 있다면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장모님과 남편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USB 녹음기가 제 손에 쥐어지던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증거들이 제 무기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장모님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이후 제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은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떤 말이 흘러나올지, 어떻게 나를 몰아붙일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늘 신경을 곤두선 차에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주말 저녁 장모님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장모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우리 주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말할 정도면 그건 아내로서 네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니?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장모님께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현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자 장모님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남자가 잠깐 눈 돌릴 수도 있지. 그걸 문제 삼는 네가 문제야. 그리고 그 여자 얘기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라. 괜히 집안 체면 깎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장모님의 날카로운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말 들었지? 너 같은 아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주연아,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뭘 그렇게 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죄? 네가 답답하게 군 게 죄야. 네가 날 올가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그날 이후 장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와서 빨리 정리하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사냥감이 된 듯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해, 지은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순간들이 내 무기가 될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마.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현아, 지은이가 계속 버티면 곤란해. 네가 확실하게 밀어붙여. 내가 증인처럼 도와줄 테니까 결국은 지은이가 나가게 돼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래, 어머니. 남편. 두 분 다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쓰는군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녹음이 모든 걸 뒤집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쓰디쓴 하지만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장모님과 남편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지만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우리 집을 찾으셨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반찬들이 가득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죠.
지은아, 그동안 내 마음이 힘들었지? 내가 괜히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차갑고 날카롭게만 대하던 장모님이 저렇게 부드럽게 사과하다니.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피어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상황이 달라진 걸까라는 희망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날만큼은 달라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도 아니었고 무겁던 표정 대신 억지로라도 미소를 띠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에서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다시는 나를 탓하지 않을 거지?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도 옆에서 따뜻한 눈빛을 흉내내며 말을 보탑니다. 그래, 이혼 얘기는 없던 일로 하자. 네가 우리 가족이잖니. 앞으로 다 잘해보자꾸나. 그 순간 저는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고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어. 빨리 또 보고 싶다. 나도 이중생활 힘들지만 네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번쩍 불꽃이 튀는 듯했죠. 역시였어. 사과도 화해도 다 거짓이었어. 남편은 여전히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의 사과 또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를 안심시켜 방심하게 만들고 이혼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술책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 있지?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뻔뻔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다. 그게 뭐, 어때서? 너 같은 답답한 아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한 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듯 베어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울음 뒤에 차가운 결심이 따라왔습니다. 좋아.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더 이상 기대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아. 진실은 이미 내 손에 있어.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 앞에 드러내고 말 거야. 제가 몰래 녹음해두었던 대화들, 그리고 이 메시지들, 언젠가는 저를 짓눌러 왔던 이 억울함을 송두리째 뒤집을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따져 물었다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은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며칠 후 장모님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부터가 사납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말은 저를 또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지은아, 너 이제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거니? 네가 있으니까 주현이가 더 힘들어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저는 두 손을 꼭 쥐며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외도한 건 주현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 탓하시나요? 그러자 장모님의 눈빛이 불같이 치솟았습니다. 네가 아내로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밥은 제대로 했어? 네가 남편 기분 맞춰줬어? 내가 봐도 네가 답답하게 군 게 문제야. 주연이가 나한테 얼마나 힘들다고 하소연했는지 알아? 순간 제 안에서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휴대폰은 테이블 밑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 상황은 더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은 장모님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내 노릇을 못한 게 문제야. 저는 차가운 바람이 가슴을 파고드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더 말해. 네가 어떻게 날 몰아붙이는지 다 기록될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장모님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저를 둘러싸고 마치 재판을 하듯 몰아세웠습니다. 지은아, 네가 현명하면 스스로 나가라. 그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 네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추해질 뿐이야. 저는 두 귀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반드시 뒤집고 말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을 다시 들었을 때 저는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남편의 고함 소리, 그리고 저를 몰아쓰는 차가운 단어들. 모든 것이 분명히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젠가는 제 무기가 되어 반드시 저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차갑게 저를 무시했습니다. 장모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빨리 정리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물로만 버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대화 하나, 다툼 하나, 심지어는 장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까지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장모님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주연아, 지은이가 눈치챘을지도 몰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질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지은이 탓으로 몰면 돼.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그래도 혹시 증거 같은 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니? 증거? 그런 거 없을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왔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말이면 충분해. 남편과 장모가 한편이 되어 날 탓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날 밤 저는 녹취 파일을 수십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 남편의 비웃는 어투, 그 안에 담긴 뻔뻔한 계획.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다가 잠시 부엌에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눈치 못 채지? 걱정 마. 우리 사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게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장모와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증거로 쌓아가겠다고. 언젠가 이 모든 게 드러나 저들이 발뺌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남편과 함께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 버티면 우리 아들이 더 고통스러워져. 네가 나가야 이 집이 편안해진다니까. 그래, 지은아. 네가 뭘 더 바라? 이렇게까지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걸 같이 들어보시죠. 남편과 장모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가득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현아, 지은이가 눈치챘을지도 몰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질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지은이 탓으로 몰면 돼.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그래도 혹시 증거 같은 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니? 증거? 그런 거 없을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장모님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삼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몰렸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 귀에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저를 희생양 삼지 마세요. 남편은 허둥지둥 제게 달려들며 USB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거 꺼!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왜 녹음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엔 또 다른 복사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복사본이라고 생각했어? 주연아, 이제 내 거짓말은 끝났어. 장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니?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을 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주현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USB 속 녹취가 끝나자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남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치켜떴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당황스러움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연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두 분은 절대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은 제게 달려들듯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디에 쓸 건데? 설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경찰에도 제출할 거고 변호사에게도 넘길 거야.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제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못할 거야. 법이 누구 편인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대신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우리가 널 받아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데 감히 우리를 배신해? 저는 참았던 울음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잘못 키운 어머니의 편견과 남편의 외도가 이 집을 망친 거예요. 저는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겁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저를 향해 말로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USB 복사본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리해질 겁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에서 흘러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방역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해방감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장모님의 태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저를 몰아붙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더 이상 당하는 쪽에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싸울 차례야. USB 녹취록을 변호사에게 넘긴 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억눌러온 울분이 조금은 풀린 듯 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마주할 때마다 눈치를 보는 듯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장모님 역시 전화기를 붙잡고 뭔가 중얼거리곤 했지만 직접적으로 저를 몰아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지 않는 것이었죠. 며칠 뒤 변호사와의 상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상황은 충분히 유리합니다. 남편과 시댁 쪽이 합의하려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합의에 넘어가면 그동안의 진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저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든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USB 파일을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속삭임, 남편의 비웃음, 저를 향한 거짓된 책임 전가. 들을수록 가슴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첫 번째 법원 조정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장모님은 법정 복도에서 저를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끝까지 갈 겁니다. 어머니가 만든 거짓을 제가 바로잡을 거예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옆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안에서 변호사가 USB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자 판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장모가 공모하여
아내를 탓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날개를 달아주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법 앞에 서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회색빛 하늘이 그날만큼은 맑게 갠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 끝난 이후 남편과 장모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 뭔가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쯤에서 그만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그 녹취록은 없던 일로 하자. 괜히 밖에 알려지면 주현이 인생도 끝장나고 우리 집안 체면도 말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체면을 걱정하세요. 저한테 내 탓이다, 네가 문제다 라고 하실 땐 체면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내 고집 때문이야. 며느리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저는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가 왜 죄인처럼 살았어야 합니까?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법과 사람들의 눈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조정에서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정황과 장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일방적으로 탓하며 이혼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이혼은 아내의 청구대로 진행하며 위자료 또한 남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푹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법정에서 나오던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었다는 게 세상에 드러났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척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저건 너무했지. 저런 장모도 처음 봤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맛보았습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제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조차 제 탓인 양 몰아세웠던 장모님의 말에 사람들도 처음엔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속이 다 시원해요. 어떻게 그런 모함을 견디셨는지 존경스러워요.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가슴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남편과 장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외도한 사람, 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함께 술자리를 즐기던 동료들마저 하나둘씩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마침내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 모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큰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들 잘못을 덮고 며느리 탓을 하다니 우리 같으면 차라리 얼굴을 못 들겠다. 그동안 체면과 명예를 자랑 삼아 살던 장모님은 오히려 체면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혼자가 된 집안은 처음엔 너무 넓고 허전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이 제게 진정한 안식처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에 떠는 일도 억울한 말을 억지로 삼키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말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웃을 수 있었고 부모님 댁을 찾아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 다시 안도와 기쁨이 번져가는 걸 보며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 나를 억누르는 목소리보다 내 안의 진실을 더 믿고 살 거야. 그 다짐은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매일 눈물 흘리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따금 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남편의 뻔뻔한 비웃음,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제 모습. 그때마다 가슴이 쓰리지만 동시에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남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떠안고 살아야 할 때라는 걸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말을 오랫동안 믿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아마 끝까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때로는 맞서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장모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제 목소리를 잃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장모님은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끝없는 압박 속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건 외도한 남편과 며느리를 모함한 장모님이었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며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억울할 땐 꼭 목소리를 대세요. 침묵한다고 해서 진실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 깊이 새겨둔 교훈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부당함일수록 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 경계를 아프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배움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겁니다. 혹시 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사실은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체념하고 떠나셨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댁에서, 남편에게서,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오히려 당신을 탓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장모나 시댁 식구에게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억울하게 몰린 걸 목격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마 저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제 목소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기를 말이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장모님의 모함, 그리고 끝없는 압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침묵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 침묵하면 억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뿌리내립니다. 둘째, 진실은 반드시 힘이 된다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진실이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고 정의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온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억지로 당신을 탓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도 울림이 남았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의 경험담이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반전과 사이다 같은 결말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진실과 정의가 지켜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